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관세 우려에 양시장 모두 파랗게 질렸던 하루였죠. 3일 월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관세맨의 펀치. 나 떨고 있니? 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2월 1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했고요.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외국인 이탈도 거셌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심수영 캐스터와 체크해볼까요? 입춘치고 유난히 추웠던 어제 한파가 우리 증시에도 찾아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양대 시장 모두 크게 밀린 건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2.52% 하락한 2,453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3.36% 하락한 70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환율이 장중한 때 1,470원대까지 터치하며 급등하는 모습 특징적이었는데요. 이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560계약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 포착됐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랜만에 도시가스 섹터가 강했습니다. 동해에 최대 51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더 매장돼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는 별개의 장소로 마귀상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국가스공사가 6%대, 대성에너지는 3%대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어제장 자동차 섹터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계 전반이 피해를 입을 거란 분석이 나온 건데요. 특히 멕시코 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아가 5% 넘게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오늘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는 어제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딥시크 쇼크가 지속된 데다 앞서 언급한 트럼프발 관세 우려도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오후 3시경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호재가 전해지기도 했지만요. 어제장 2%대 밀리며 5만 1,000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을 오늘 마저 소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정규장 흐름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관세 이야기를 빼면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한국 증시 덮친 관세 전쟁 우려, 미중 무역 전쟁 시즌2의 히토류주는 급등입니다. 현재 시각 2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의 25%,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실까요?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명분은 펜타닐과 불법 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건 바로 2월 4일부터인데요. 트럼프의 선공, 해당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은요, WTO 제소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간밤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해당 내용은 추후에 짚어보고요. 일단 우리 입장에선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우회하던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란 발언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한국은요, 독일과 함께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이 4%로 비교적 높은 국가입니다. 즉, 독일과 같은 동맹국에도 펀치를 날리는 트럼프라면 우리나라 또한 관세 타격이 될 수 있어 경계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부른다는 점에서 시장은 위험 자산을 던졌고 대신 안전자산, 즉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아시아 시장이 진행되는 동안 달러 인덱스는 109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달러 환율 지난주 금요일 마감가에서 하루 만에 14.5원이나 급등해서 1,467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다 보니 어제도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요. 업종단에서도 관세 영향은
짙었습니다. 수출주 그중에서도 멕시코와 캐나다 공급망 밸류체인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나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깊었고요. 또 앞서도 언급을 했듯 자동차주에서는 특히나 HL 만도가 7% 넘게 밀렸습니다. 한편 히토류, 특히 유니온이 27%나 급등했고요. 대두 관련주도 강세, 그리고 흑연은 미국이 중국산 흑연이 덤핑 판매로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린 점에도 급등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토류, 대두, 그리고 흑연 관련주는 왜 반응을 했느냐? 미중 무역 분쟁 시즌2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이 중국의 보복카드로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트럼프 일기 당시 중국은요, 미국 관세에 대응해 농산물, 에너지, 화학 및 전자제품 그리고 가공식품 순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에 미국 농산물 대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이번에도 보복카드로 사용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광물 자원이 많은 중국 이미 작년 12월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반발에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죠. 그렇다 보니 이번 보복 카드에는 히토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추측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주들, 특히 히토류 관련주들은요, 대다수 실적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만큼 테마는 테마로, 즉 변동성은 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현지 시각 3일인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 총리와 각각 통화를 했습니다. 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 여기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40분경에는 캐나다랑도 한 달 유예 합의했다는 속보가 나왔죠. 결국 관세는 무기. 어제 우리 시장 낙폭이 깊었는데 오늘은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실상부 주도주가 된 AI 소프트웨어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딥시크발 AI 소프트웨어 강세 지속, 카카오는 오픈 AI와 협업입니다. 어제 모닝브리핑 통해서 딥시크 충격이 어떻게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해 드렸는데요. 어제도 딥시크 여지는 계속되며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플리토가 금요일 상한가에 이어 어제도 21%나 급등을 했고요. 카카오는 9%나 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도 관련주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이런 가운데 카카오는요, 개별 호재도 더해졌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4일인 오늘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 그리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만납니다. 카카오는요, 오늘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AI 계획 아마 상반기 중에 공개하겠다고 한 카나나 AI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행사에 샘 올트먼 CEO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시장은 혹시 협업과 관련된 내용 발표가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계속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교롭게도 카카오 호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랄까요? 아직 찜찜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작년 말에는 순매수했던 외국인, 올해 들어서는 카카오를 팔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네이버와 비교를 한다면 네이버는 실적 호조에 목표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카카오는요, 목표가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 곧 발표할 카나나 AI가 얼마나 혁신적인지가 그간의 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시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어제 나온 공시와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가비스는 일본의 반도체 기판 제조 회사와 약 15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6.8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해당 공시의 기가비스 시간외에서 7.72% 상승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모멘텀 이어질지 주시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스는 약 20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30억 원에 달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아이디스 시간외에서 3%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4조 8,950억 원의 매출과 3,62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호실적을 이끈 건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호황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소식에 효성중공업 시간에서 2.35%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이른바 졸트 보고서라 불리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해당 지표가 중요한 이유, 바로 현지 시간 7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한 발 앞서 고용 시장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높은 금리에도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거웠을지 결과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여야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에 따라 반도체주들이 등락 보일 수 있으니 주시해 봐야겠고요. 이외 전력망 확충특별법, 고준위 방패장법 등 민생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인슈어테크 플랫폼 아이지넷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PIE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아이지넷은 146대 1, PIE는 8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시장에 관심을 타고 미소 지을 수 있을지 시초가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